국회는 잠시 후 본회의를 열어서 추미애 관심사로 떠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목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거나 또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한 대행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직격 토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번 주에 사실은 헌법재판관 3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2분,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늘 임명동의안 처리를 이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 처리할 예정인데 통과는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다고 하죠. 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결국은 이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 임명 불가 입장을 확정한 사실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 예. 예. 왜냐면 민주당이 시간을 두고 기다린 이유가 여러 가지 한덕수 대행과 민주당 쪽에 있는 의원들과도 소통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하고 소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검법은 모르겠지만 헌재 재판관들 임명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탄핵을 추진하려다가 미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 그래서 오늘이 이제 오후 6시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그냥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추천목도 거의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지금 국회가 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임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식적이고요. 예. 심지어 대통령도 본인이 지명한 몫이 아니고 국회 추천 몫이라고 하면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입장에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를 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또 탄핵으로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고심이 깊을 거지만 통과될 가능성을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저는 50대 50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대행이 임명할 것이고 임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주셨고요. 예, 장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명 자체를 떠나서 네. 민주당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탄핵을 안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임명을 안 하면 탄핵을 하고 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협박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 권한대행이 이런 거에 굴복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소신 있게 예. 그렇게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보존과 관리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처분과 창설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이 통설이고 그렇게 봤을 때 지난번에 국무회에서 또 일정 부분 이거에 대해서 워딩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요청을 해달라. 네. 그렇게 간곡히 국회의장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이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것은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예. 그래서 임명해서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임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 입장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이런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헌법재판소 임명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권성동 대행이 오늘 한 얘기도 지금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강행할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심판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 대행이 이제 임명을 하면 네. 나중에 이제 탄핵 심판 구인 체제로 했을 때 네. 무효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 임명 자체가 헌법소원이라든가 권한쟁의 심판에 가면 임명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언제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압박적인 강도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예.
야당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무책임한 언행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오늘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내일까지 야당에서는 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까지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건 시한이 별도로 없죠. 헌법재판관 임명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시한하고 법안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죠. 15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명을 이제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까지 시한을 뒀고 안 할 경우에 이제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네, 내일 맞습니다. 이제 발의해서 예. 당장 이제 모레 처리할 수도 있고 또 30일에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안 할 경우에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고요. 그걸 이제 오늘 오후하고 내일 아침까지 예. 시한을 정해뒀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 당일날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했어요. 국회에서 전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내일 오전까지는 좀 여유를 두고 그리고 내일 오후에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아마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계획은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까지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 처리는 올해 말 12월 전에 끝내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아마 내일 보고하고 모레나 글피 정도 그 정도에 아마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행에 대한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의결 정족수 논란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만 3분의 2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은 과반수 이상 이렇게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명시가 따로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건 한덕수 총리가 임명됐지 선출된 권력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를 갖느냐. 그럼 뭐 헌법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어제 국회의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정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의장이 또 이 부분에서 의견을 밝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될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정족수 논란까지 있어서 뭐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떤 부분을 이제 여당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석을 넘어야만이 탄핵이 된다고 보는 3분의 겁니다. 2? 예. 3분의 2입니다. 예. 그리고 의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 1차적 판단은 법률 해석을 국회의장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이 법의 해석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식 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150석이 옳다 결정을 해도 헌재 다시 권한쟁의라든가 헌법소원을 가면은 여기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150석을 넘어서 탄핵이 결정돼서 헌재에 간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하고 직무를 계속하면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거 책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도 봐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도에 발간한 주석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동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200석이지 않습니까? 다만 본래의 신분으로서 위법행위는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 대상이 151석인데 지금 민주당이 5개 탄핵 사유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5개 올렸는데 최상병 특검법, 내란 사태 국무회의 소집, 그리고 내란 이후 한동훈 전 국무대표 정권운영에 나선 점 이런 것을 탄핵 사유로 하고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무 방기 이것은 권한대행 때 하는 겁니다. 헌재재판 임명 거부. 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거부한다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탄핵을 하면 이것은 권한대행의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석이 맞고 입법조사처도 마찬가지로 4번에 걸쳐서 해석을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6년에는 200명이어야 된다. 2023년 운영위 수석전문위원도 200명이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김한교 의원실에서 의뢰한 것은 151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최근에 김은혜 의원실에서 입법조사처가 의뢰한 것은 151명, 200명이 설이 모두 공존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200명이 돼야 되지.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탄핵됐다고 의결을 했는데 네. 지금 권한대행이 나는 그래도 인정하지 않고 권한대행 하겠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네. 봅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도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당연히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예, 1차적인 판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니고 예.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네. 나중에 하자가 되면 다시 크게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재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내란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사나 재판에 이제 지연 전략을 이제 펴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이제 준비기를 여는데 이건 뭐 대리인이 나와서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있을 뭐 계획이라든지 기본 입장 이런 부분을 좀 듣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자, 근데 윤 대통령 측이 아직까지 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핵 심판은 이제 어떻게 될지 추가적으로 오늘 만약에 이제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내일쯤 혹시라도 이제 임명이 되면 이제 9명 체제로 가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당장은 또 6인 체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그냥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든 안 내든 상관없이 네. 이미 헌재에서는 20일 날 보낸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날 첫 변론기를 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론은 시작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헌재에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차례 뭐 인편으로도 보내고 전자송달도 하고 그리고 우편으로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송달 안 받습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게 이게 본인은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국가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잖아요. 빨리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야 국가가 빨리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제 신인도도 떨어지고요.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방치하는 대통령의 행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보고요.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고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 회피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헌재에서는 국가적 전체 국가를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계속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27일부터 변론을 시작할 거고요. 9명이 되든 6명이 되든 헌재의 결정은 6명으로도 변론이 가능하다고 지금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변함없이 치도가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지연한다? 본인한테 불리할 뿐이에요. 이게 뭐 지연한다고 해서 더 오래 끌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사안 자체도 명확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내란, 외환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 두 가지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의 시간표는 계속 흘러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오늘 뭐 관련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뭐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입장일까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요? 뭐 준비기일이 27일인데 대통령 내일입니다. 소추단이 참석을 하더라도 대통령 변론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열릴 수 없습니다. 공전 가능성도 있죠. 공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면 뭐 일주라든가 2주 정도 더 시간을 다시 잡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크고 재판 지연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심리 지연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사안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내란죄가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군수사기관 모두가 다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수사자료가 넘어갑니다. 나중에. 넘어갔을 때 이 수사자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수사자료를 인정하지 안 하겠다.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증거 채택을 거부하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나? 그러면 헌재에서 지금까지 조사했던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헌재에서 다시 심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수백 명이 들어와서 증인신문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은 걸릴 가능성이 크고 180 이내에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 넘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헌재 재판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뭐 또 일각에서 이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직이 걸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 지금
탄핵이 갑자기 됐기 때문에 탄핵 국회 의결이 그래서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공수처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사실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엄두도 못 낼 겁니다. 지금 공수처에 지금 게시판에 가보면 그 검사 지금 뭐 여러 가지 채용 공고도 올라와 있고 이런 상태로 어떻게 이 대통령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래서 상당히 특검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특검하면 준비 기간이 60일 정도 걸리고 오히려 훨씬 더 지체가 됩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경찰, 공수처 이거 조사를 지켜보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뭐 어제 공수처 2차 출석 요구에도 윤석열 대통령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차 출석 요구를 하는지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지금 지연 작전을 펴는 거예요. 현재는요 수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현재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국헌 문란이 있었냐 없었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내란이 헌법에 규정된 내란에 관련된 일을 했냐 안 했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수사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많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내란에 관련된 거예요. 국헌 문란이라는 내란을 버렸냐 안 버렸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처벌받는 것이야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사기관의 내용이 끝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헌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보는 관점은 헌법에 명시된 국헌 문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내란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나면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수사기관에 협조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하잖아요. 수사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 내란 종사자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들, 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구속되고 수사받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서요. 근데 본인은 지금 법적으로 내란 우두머리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출석을 안 해요. 조사도 안 받아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아니 본인이 분명히 법적인 회피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사과하면서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입장 싹 바꿔가지고 이런 태도 보이는 거 대단히 국민들에게 정말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는 재지 말고 자꾸 이렇게 불출석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구속영장 청구해야죠. 사전 구속영장.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내란과 외환은요. 현직에서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공수처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금 지연될 걸로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장 교수님은? 예, 뭐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 수사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형사 불소추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담당 변호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보다도 헌재를 먼저 받고 나서 그다음에 수사를 하면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일정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조사라든가 이런 거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뭐 공수처장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뭐 체포영장이라든가 그럼 체포영장을 해와서 공수처에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48시간 동안 구속영장을 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조사된 게 있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하는데 지금 소환 조사가 안 되니까 서면 조사를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권영세 의원의 첫 시험대 비대위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당의 단합에다 이제 방점을 찍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도로 친윤당이다 이제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 이 비판이 정말 뼈아프게 느껴져야 돼요. 국민의힘이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을 긋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비대위원장을 권영세 의원으로 지명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의 친윤이에요. 찐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분을 다시 비대위원장 투톱이라고 하면서 두 분 다 지금 친윤이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두 비대위원장 두 분 다 친윤 의원들을 임명을 해놓으면 그렇게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것도 보면 두 분 다 똑같은 결함의 얘기를 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건 뭐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국가를 정상화시켜서 국정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국민들의 여망을 지금 저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차후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따끔한 질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변하기 위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명확하게 국민의 여론을 받드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교수님은 어떤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헌재에서 탄핵 결론 때까지 이번 비대위원회는 한시적이다. 헌재 결론이 인용이 나오든 기각이 나오든 당은 그에 대한 책임을 그때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비대위 인선이라고 생각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운명적인 어떤 방향을 선택을 했고 쇄신보다도 안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내 통합. 일단은 탄핵 인용보다도 탄핵 기각에 방점을 준 지도부를 국민의힘에서 선택을 했다. 물론 뭐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지원 구조를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탄핵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당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때 따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시적 지도부다. 그래서 쇄신보다는 당의 통합과 안정에 방점을 둔 지도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의 평가보다는 당의 어떤 그 당심. 국민들의 평가는 중요하다. 이미 뭐 많이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적인 지표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